접근하기도 하더라 까지 정리해 두도록 하자. 자, 지우셔도 돼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얘 돈문제 해보도록 하자. 이 돈문제 어렵습니다. 질문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예, 선생님 분명 가르쳤으니까 이런 문제는 개념을 충분히 공부해 본 후에 별표 질문으로 하기 바래. 왜? 별표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1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한 문제가 2개가 들어있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도 한번 구해보시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개수도 한번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이때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얘는 쉬운 문제예요. 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하지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보통 학생들은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어려워합니다. 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고 보도록 하자. 우선 쉬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불 방법 수 A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볼까? 자, 동전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구하는 거야. 10원짜리 동전이 2개야. 그러면 이 동전을 가지고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3개예요. 하나도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맞습니까? 예. 2개라고 나왔지만 0개, 1개, 2개인 3가지 경우가 있지? 사용하는 경우가. 그래서 얘 3 됐어요. 자, 50원짜리 동전 3개야. 그러면 경우의 수는 0, 1, 2, 3 몇 가지 경우가 있다? 4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이 1개랍니다. 0, 1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2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그러면 얘가 답이겠네요? 아니에요. 여기에 반드시 빼기 2를 해줘야 돼요. 이 1은 뭘까? 예, 셋 다 0, 0, 0 사용하는 경우. 선생님, 저거 2개라고 0하고 2? 미안해요. 예, 0과 1 2개. 되겠어요? 셋 다 아무것도 안 사용할 경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최소한 하나는 내야지 지불을 한 거잖아. 그래서 000이 오는 경우 하나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 구하면 답은 몇 개 나오겠다? 2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이런 식으로 구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지? 맞아? 예. 자,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수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겹치는 액수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2개랑 만원짜리 1개랑 겹쳐버리지. 만원, 만원. 그래서 겹치는 액수 발생 시 큰 돈은 작은 돈으로 변환해서 합체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합체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요걸 아셔야 돼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겹치는 액수가 발생할 때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변환해서 요 큰 돈과 작은 돈을 합체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10원짜리 동전에 집중해 볼 거예요. 자,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는 0원, 10원, 20원까지야. 맞니? 네. 자, 이제 50원짜리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녀석 보니까 0원 3개니까 50원, 100원, 150원까지 만들 수 있지. 자, 그리고 이제
100원짜리 동전을 봤더니 0원 그리고 100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때? 겹쳐버렸지. 맞아요. 자, 이와 같이 겹치는 요소가 생길 때는 얘를 뭉뚱그려서 합체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100원을 50원짜리 두 개라고 생각을 해버려. 그러면 50원짜리가 모두 몇 개가 돼버리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지. 50원짜리 5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0, 50, 100, 150, 200, 250까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집을 구획수 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을 구획수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안 겹치잖아.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죠. 맞아요. 3 곱하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죠. 그런데 둘 다 0원, 0원이면 곤란하잖아. 지불 안 할 거니까. 빼기 1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7이라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 요 노란 부분, 요 빨간 부분이 바로 지불 구획수의 포인트다. 그럼 출제하는 사람들은 겹치게 낼까, 안 겹치게 낼까? 무조건 겹치게 내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오케이.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잡기 8페이지죠? 포인트 잡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 풀 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길 이런 식으로 막 주어져가지고 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의 경우의 수 구해봐 라는 문제 나오지. 맞아? 그럼 거기다 대고 하나씩 그린다는 건 되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막막할 때 우리는요 중간에 포인트라는 걸 몇 개 찍어요. 그래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찍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반드시 지나서 가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네. 요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는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좀 복잡해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2가지 경우지. 고배 법칙으로 풀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얘 더하기 얘를 지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얘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다 구해놓은 후에 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 포인트를 잘 찍어야지 길찾기 문제에서 잘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포인트는 찍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잡기. 반드시 한 번은 지나야 하며 하나의 포인트를 지나면 나머지 포인트는 지나지 않게끔 잡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A에서 B까지 가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이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럼 봐. A에서 P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 2가지 경우가 있지. 아니? 예. 그리고요. 다시 A에서 Q를 거쳐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2가지 경우가 있지. 근데 경우의 수를 넣다 보니까 얘가 어때? A, P, Q, B가 여기에도 한 번 들어가고 여기에도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갔지?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빼기 1 해줘야 돼. 어때? 편해? 불편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항상 어떻게 잡냐면요.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겁니다. 자, 포인트를 대각선 방향으로 잡으면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 봐. 요렇게 노랭이로 잡아도 되고 요렇게 하행이로 잡아도 돼요.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대각선이기만 하면 된다야. 자, 그럼 노랭이로 잡아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얘를 P, 얘를 Q라고 할 때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수에다가 A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수만 구하시면 되지. 왜?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방법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야.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때? 대각선으로 잡을 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포인트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A에서 B까지 갈 때 포인트를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돼. 그런데 하나의 포인트를 지날 때 다른 포인트는 절대 지날 일이 없어야 돼. 이게 포인트의 원칙이고 그 포인트의 원칙이 바로 뭐다? 대각선 방향으로 잡는 포인트다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우리요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정석 답지 개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정석 답지는 포인트를 대각선으로 잡지 않아서 풀고 더하고 빼고 난리를 치면서 풀고 있어. 미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와우, 입체라서 훨씬 복잡하고 어렵죠? 자, 이거 그냥 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에 잡았어.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대각선 방향에 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대각선 방향에 얘가 있지. 맞아? 전부 대각선으로 포인트가 잡힌 거 맞아요? 맞지. 포인트는 이렇게 잡는 거야. 정석 책처럼 잡는 게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 이제 찾아봐. 내가 얘를요 A, P, Q, R, S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데 P, Q, R, S 중에 하나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P, Q, R, S를 거치지 않고 B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포인트가 완벽하게 잡힌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결국 A에서 P까지 가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더하기 A에서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더하기 A에서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더하기 A에서 S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요 네 가지 경만 쭉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A에서 P까지 가는 길 몇 가지 길이 있어요? A에서 P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 있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맞아요? 그래서 2가 있습니다. 자,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길 보자. P에서 B까지 가는 길은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2. 맞아요? 네. 자, 이제 더하기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자,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자, 얘는요 좀 떼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와 같은 녀석이 있을 때 지금 Q에서 B까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죠. 자, 얘를 AB라고 했을 때 와우,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예, 대각선, 그리고 예, 이렇게 되겠네. 전부 대각선인 포인트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이 포인트로 잡으면 하나, 둘, 슉! 두 가지 경우 있겠네요. 이 포인트 지나는 경우도 하나, 둘, 슉! 두 가지 경우 있겠네요. 이 포인트 지나는 경우도 하나, 둘, 쭉!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있겠네요. 자, 이렇게 대각선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다? 6가지다. 맞나? 예, 이 정도는 좀 떼서 생각합니다. 자, 이제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자,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자,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얘 몇 가지예요? 얘 그냥 구해도 되지?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곱하기 3가지. A에서 S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1가지. 자, S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얘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4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3. 그래서 답 내시면 몇 나오겠습니까? 25. 25.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최단거리로 예, 최단거리로 가죠. 예, 최단거리가 아니면 이거 문제가요.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다 나와요. 왜? 이렇게 최단거리가 아니면
가는 길 엄청 많죠? 선생님 나 여기서 빙빙빙빙 100만 번만 돌다가 갈게요.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무수히 많아져요. 무조건 최단거리 문제예요. 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단원의 2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마무리 지어요. 경우의 수 개념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은 순열 조합 개념으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보통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요. 그리고 순열 조합은 중학교 때 안 배워. 순열 조합은 고등학교 파트야. 그래서 애들은 보통 착각합니다. 경우의 수는 쉽고 순열 조합은 새로 배우니까 어려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경우의 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다 챙겨야 돼요. 근데 그 빠짐없이 챙기다가 하나라도 중복되면 오답이 나오지. 즉 중복 안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세분화시켜서 분류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쉬운 과정이다, 어려운 과정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순열 조합은요, 까놓고 말하면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순열 공식, 조합 공식 외워가지고 그거를 딱딱딱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돼. 즉 공식 적용만 하면 되니까 사실은 쉬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예, 순열 조합도 결국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복합돼서 문제가 만들어져요. 순열 조합 공식을 쓰면서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즉 더하고 뭐 빼고 곱하고 이런 작업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다 라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수민아 혹시 졸고 있는 거야? 졸면 안 돼. 예. 너무 힘들면 좌석을 좀 뒤로 옮겨서 서서 수업 들어도 돼요. 예. 조는 것보단 서서 수업 듣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일부터 순열 들어갈 텐데 여기까지는 좀 보고 가도록 하자. 자, 순열이라는 개념과 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자, 순열도 경우의 수 구하는 거고 조합도 경우의 수 구하는 건데 두 개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요. 순열에는 순서가 있고요. 조합에는 순서가 없는 거야. 순열에는 순서가 있고 조합에는 순서가 없어. 즉 순서가 있냐 없냐로 순열과 조합이 구분되는 거예요. 되게 쉽지? 순열은 순서,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순서가 있다 없다는 무슨 의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제일 처음에 2를 써서 2, 3, 3이, 두 번째 이제 끝났으니까 2를 써서 1, 3, 3일, 세 번째 3을 써서 1, 2, 2, 1 해가지고 123, 132, 213, 231, 312, 321이라는 6개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지. 자, 얘는 1, 2, 3이라는 숫자 자리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다 더해줘서 와우, 얘는 경우의 수가 6개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순서가 없다는 건 뭐냐면 야, 원소 1, 2, 3을 가진 집합의 개수 구해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6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6개의 집합이 모두 같은 집합이다, 다른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라는 거야. 원소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합니다. 같은 것을 대상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었을 때 별개의 것으로 계산되면 순서가 있다. 문제를 풀이할 때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문제마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순서가 있으면 뭐로 푸는 거라고? 순열. 순서가 없으면 뭐로 푸는 거라고? 조합으로 풀이한다예요. 저 선생님. 네. 같은 대상으로 뭐 어찌 때 계산되는 답이 계산된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 계산되면 다음이 못 써가지고요. 같은 것을 대상으로 서로 자리를 바꿨을 때 별개의 것으로 계산되면 순서가 있다. 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요 두 개의 정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예요. 자, 조합은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예요. 차이가 있다면 요 문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 차이밖에 없어. 맞니? 예.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문장 외워야 됩니다. 자, 순열요 3번 읽으면서 암기할 거고 조합 3번 읽으면서 암기할 거야. 순열만 3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자, 조합 읽습니다. 시작!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 한 번 더.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 한 번 더.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는 방법수예요. 그러면 묻자. 자, 순열이 쉬울까? 조합이 쉬울까? 순열이 쉬워요. 그래서 순열부터 배우는 거예요. 조합이 개념적으로 문장을 봤을 땐 쉬워 보이지만 그 조합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요. 순열을 구해. 거기에서 순서를 없애버려. 그러면 조합이 된다요. 혹은 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조합을 구해. 거기에 순서를 부여하면 순열이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합이 순열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배열하는 방법수라는 말 있지? 얘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경우의 수라는 얘기예요. 이 방법수의 의미가 바로 무슨 의미라고요? 경우의 수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열과 조합은 공식입니다 라고 했죠. 자, 순열 공식은 우리가 보통 N, P, R 써요. N하고 R은 앞뒤에 조그맣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컨비네이션이어서 L, C, R이라고 보통 써요. 예. 퍼뮤테이션의 약자, 컨비네이션의 약자예요. 영어로 순열, 조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순열 살짝 보고 가도록 하자. 11페이지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11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열, 쫙! 방금 외운 거 쓰란 얘기인데, 예. 자, 순열 외운 거 써볼까?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N, P, R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방금 전에 외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n개의 원수에서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NPR 외우셔야 해요. 보고 뺏기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수학의 차이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중학교 때는요, 1번 문제가 나오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3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면 와우, 3자리 숫자가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4개고 하나 써먹었으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3개고 또 하나 써먹었으니까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2개겠구나. 그래서 24개겠구나. 중학생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이 습관을 유지한다, 버린다? 되도록이면 버리셔야 돼요. 얘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새로 배운 걸 최대한 써먹기 위해 노력해야 돼. 자, 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풀어야 돼.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1, 2, 3, 4 서로 다른 몇 개에서 4개에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P를 쓰셔야겠죠? 근데 몇 개를 뽑았어? 3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 계산이 뭐가 된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라고 나왔죠? 즉 이거예요. 4라는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해준다. 이것이 순열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자. 10명의 학생 중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10명의 학생이 한 사람일 리는 없지? 서로 다른 10명이에요. 식 뭐라고 세울까? 시작! 10 P 4
그럼 식은 어떻게 돼? 풀면 시작.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끝나는 거예요. 10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 4개 곱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POWER 5개의 문자 중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식은 5, P, 4 부른다. 5, 4, 3 되겠죠? 자, 4번 봅니다. 서로 다른 5권의 문제집 중 2권을 뽑아 일렬로 꽂아두는 방법의 수는 5, P, 2 그래서 5 곱하기 4예요. 자, 5번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5P5 얘 계산하면 5, 4, 3, 2, 1이지. 맞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자. 수학에는 이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7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 6, 5, 4, 3, 2, 1까지 쫙 1까지 곱해주는 수를 우리는 쓰기 귀찮아서 7 느낌표를 붙이고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7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는 몇 팩토리얼 되겠다?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하나 깨닫게 되지. MPN은 항상 뭐다? M 팩토리얼이다. 자, 3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MPN은 M 팩토리얼이다. MPN은 M 팩토리얼이다. MPN은 M 팩토리얼이다. 자, 얘 언제 써먹냐면 6번 같은 경우에 써먹어요. 100명 중에서 100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웁니다. 그럼 100P 100이지? 여기다 대고 어떤 미친 사람이 그래 난 100부터 1까지 모두 다 곱해볼 거야. 못해요. 물론 있는 식으로 갖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짓은 아무도 안 해. 그냥 얘는 답을 뭐라고 써준다? 100팩토리얼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 팩토리얼 연습 1분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내일 설명드릴 거예요. 0 팩토리얼은 몇 같아? 너희들 느낌에 0 팩토리얼은 0같이 1이야. 이게 팩토리얼의 정의예요. 신기하지? 0 팩토리얼 1이야. 1 팩토리얼은 몇일까? 얘도 1이야. 우 신기하네. 자, 2 팩토리얼은요? 2. 3 팩토리얼은요? 6. 4 팩토리얼은요? 24. 5 팩토리얼은요? 120. 6 팩토리얼은요? 720.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쫙쫙쫙 나오게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요. 선생님 이거 지운다. 여기까지 3번만 읽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시작! 0 팩토리얼은 1, 1 팩토리얼은 1, 2 팩토리얼은 2, 3 팩토리얼은 6,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 실제로는 요만큼만 외우면 되지.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 한 번 더. 4 팩토리얼은 24, 5 팩토리얼은 120, 6 팩토리얼은 720.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